자, 이제 우리는 플로우를 도입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플로우를 도입한다는 것, 단순히 업무 소통 도구를 도입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가장 우리 삶에 가깝게 있는 휴대폰에 빗대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삐삐에서 폴더폰, 그리고 지금의 스마트폰이 되기까지 단순히 기기, 이 도구만 바뀐 걸까요? 아마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삐삐부터 지금의 스마트폰까지 모두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삐삐를 사용할 때는 대부분의 카페와 음식점에 전화기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에는 긴 줄이 서져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폴더폰이 한창 쓰일 때는 컬러링에 모두 열광을 하기도 했고, 지금 스마트폰일 때는 생활 전반의 모든 것이 핸드폰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저 휴대폰이라는 기기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행동 방식, 그리고 전반적인 문화가 함께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한 번에 단숨에 바뀐 것이 아니라 시간이 꽤 걸리기도 했습니다. 도구는 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며 문화는 또 도구의 변화에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부터는 소통하는 도구에 따른 기업들의 문화 차이를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지금 보여드리는 소통 도구를 모두 사용하는 회사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상황은 각각의 소통 도구를 메인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을 가정한 사례들임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업무 도구에 따른 문화는 어떻게 다른지 같이 볼 텐데요. 우리 회사는 어떤 상황에 해당되는지 같이 비교해 보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화나 구두 위주로 소통하는 기업의 문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만나서 또는 목소리로 소통하는 걸 선호하고 과정을 공유하는 걸 선호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까지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곧 회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만나는 그런 문화적인 날을 만들거나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실시간 소통을 선호합니다. 메신저나 메일을 보내고 기다리는 시간을 좀 답답해하는 경우에 이 전화랑 구두 위주의 문화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즉각적인 답변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빠른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전화나 구두 소통은 질문을 하는 사람, 전화를 거는 사람의 위주가 되는 소통 방식이기도 합니다. 질문을 받는 사람, 전화를 받는 사람은 스킬이 따로 있지 않는 이상 즉각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두, 전화 위주의 소통을 보다 좀 질문자 위주의 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전화나 구두 소통은 개인이 따로 이제 기록하지 않으면 소통 내용에 누락이 생기거나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적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은 필수이며 개개인이 따로따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공유하고 인수인계해야 되는 시간까지도 꼭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한번 전화 구두 위주의 소통이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만들기도 하죠. 두 번째는 구두 문화에서 요즘 많이 전환되고 있는 소통 도구이죠. 바로 화상회의입니다. 다만 화상회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카메라가 켜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화면을 공유해서 같은 화면을 보면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구두 소통 그리고 만나서 하는 소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화상회의를 이용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근무 장소의 중요도가 좀 줄어들다 보니 자율성이 강화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외근을 나갔다가 꼭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거나 등 자율적인 부분이 확산됩니다. 그 외에는 빠른 피드백, 구두 대면 소통을 선호하는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록, 그리고 공유, 인수인계 과정은 구두 대면 소통과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면은 줄지만 직접적인 소통은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이메일 위주로 소통하는 기업입니다.
이메일은 양식 규격을 좀 중요시합니다. 이메일을 쓸 때,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회사의 누구누구 팀의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을 입력하고 그 끝에는 네, 뭐 무슨 이상 있으면 어디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드림. 예의가 꼭 지켜지는 부분이 중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메일 소통 외에도 행동에도 연관돼서 다른 소통 문화를 가지고 있는 기업보다는 다소 딱딱하거나 경직되어 있는 문화로 연결이 되고는 합니다. 또한 양방향으로 피드백을 빠르게 주고받기보다는 단방향으로 정보 전달로 많이 이제 중점을 두고 또 서로 간에 피드백을 주고받는 거가 아니다 보니까 부서별로 명확하게 좀 업무 롤이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뭐 경영지원팀과 영업팀이 메일로 정보나 업무를 전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점이 있으니까 참고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이때 좀 주고받을 내용이 많다 보면 다시 전화나 구두로 확인하는 케이스가 네, 연결되고는 합니다. 메일은 이 자체로 모두 기록이 되다 보니까 기록의 중요성은 조금은 줄어드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만료가 되거나 용량 때문에 삭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추가적인 보관이 필요한 경우도 생기기는 합니다. 구두 대면 소통에 비해서 개인의 기록화는 줄어들기는 하나 그럼에도 조금 이제 그 필요성이 유지가 되기는 하는 거죠. 네 번째 메신저는 아마 가장 많은 기업에서 메인으로 사용하는 소통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메신저 채팅의 경우에는 꼭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자유로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면 위주로 이제 소통을 하는 회사보다 소통이 더 많이 이뤄지기도 하며 업무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담까지도 많이 공유가 되는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또한 전화나 구두 소통만큼 즉각적인 답변은 좀 피할 수가 있으니 부담은 줄어들면서도 오히려 자료와 함께 이제 빠르고 정확한 피드백이 가능해지죠. 다만 한 대화방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주제가 오갈 경우 이걸 다 놓칠 가능성은 커집니다. 그리고 메일과 마찬가지로 이 메시지 자체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유를 서로 해주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이메일과 비슷하게 오래된 메시지는 좀 만류가 되거나 파일이 만류가 되거나 혹은 주제별로 좀 섞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네, 추가적인 보관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로우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기업의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신저도 사용을 하면서 프로젝트별로 소통이 이뤄지는 케이스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메신저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빠른 소통과 피드백 가능하며 업무의 주요 히스토리는 프로젝트별로 기록해서 개인별로 보관되던 그 기록들이 우리 회사의 자산이 되고 우리 회사의 히스토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개인의 기록을 꼭 필수적으로 공유해야만 했던 그 시간들이 비교적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업무 관리와 업무 진행 상황들이 네, 투명하게 공유가 되다 보니까 각 업무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이 높아지며 그 책임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자율성이 함께 높아집니다. 원래 자율성과 책임은 함께 움직이니까요. 이와 동시에 업무를 하는 그 진행 과정이 공유가 되고 그 과정이 곧 나의 성과로 연결이 되다 보니 개인 성과, 업무의 중요도가 다른 소통 방식을 진행하는 업무 문화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두 소통, 화상회의, 메일, 메신저, 플로우. 각각의 업무 소통 도구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소통 방식은 우리의 업무, 소통 방식에 조금씩 영향을 끼치다가 이러한 행동들이 모여 우리 회사의 업무 문화가 됩니다. 결국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은 도구를 바꾸는 것은 문화를 바꿔나가는 과정의 시작점이고 도구를 정착시키는 과정은 새로운 업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업무 문화를 이제 시작하는 우리,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을까요? 플로우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우리 조직의 구성원을 크게 나눠보면 관리자, 도입 담당 실무자, 그리고 구성원,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해야 할 역할도 다를 텐데요. 각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함께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관리자, 경영진분들, 리더분들이라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플로우를 도입하는 관리자분들 그리고 리더분들이라면 지금 모두 더 나은 일 그리고 더 나은 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나부터 확신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잘 안 쓸 것 같은데, 나 잘 적응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 구성원분들은 이걸 아주 쉽게 잘 느낀답니다. 대표님도 잘 안 쓰는데, 우리 팀장님 잘 못 쓰니까, 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새로운 툴이 우리 회사에 잘 정착하는데 아주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도, 난 한번 잘 해볼 거야. 난 적응을 잘해서 잘 이끌어야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왜 플로어를 시작하는지, 우리가 왜 이것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지, 관리자, 경영자인 내가 먼저 고민하고 이를 구체화하고 그리고 이것을 같이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도입 담당을 맡고 계시는 실무진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도입 담당 실무자라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도입 담당 실무자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관리자와 구성원 간의 중간 역할입니다. 이를 계속 인지하고 계셔 주셔야 되는데요. 실무자분들은 관리자분들이 이제 제시해준 방향성에 맞춰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짜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구성원들이 실행 가능한 구성원들의 입장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또 수정하면서 우리 회사에 맞는 최적의 플랜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만약 관리자 경영자분들이 직접 도입을 담당하면서 별도 따로 실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할 일이 많은데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함께 진행할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실무자 한 분을 지정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때 당부드릴 것은 함께 업무를 이제 진행할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해졌다면 이분께 하나의 명확한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 이것을 명확한 롤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담당자분도 네, 책임감을 가지고 또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일반 구성원이라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일반 구성원들은 제시된 액션 플랜에 맞춰 자율적이되 적극적으로 팔로우 해주셔야 합니다. 관리자분들과 도입 담당자분들은 지금 우리 회사의 더 나은 문화를 위해 깊이 고민하고 액션 플랜을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성원분들은 이에 맞춰서 진행해보고 활용 방법을 확장해보고 다양화해보고 때로는 개선점을 제시해서 더 나은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방향성과 액션 플랜은 관리자 그리고 담당자가 하더라도 그걸 우리 회사만의 문화로 만들고 정착시키는 것은 구성원 여러분입니다.